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달리기를 통해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달리기가 아니라 지독한 공부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1시간이면 배울 것을 저는 이틀을 꼬박 투자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그때의 저를 기억하며 말하곤 합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변했다고 말이죠. 네, 저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끝에 저는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했고 마침내 미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최정예 부대원인 항공구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원대한 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수영을 독학으로 배웠는데 훈련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에 잘 뜨지 않는 소위 말하는 맥주병 체질이라는 것을요. 특수부대 훈련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를 내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단순히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속에서 교관들이 당신의 호흡기를 빼앗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수중 자신감 훈련 때문입니다. 저는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그 순간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제 자신이 물이라는 환경에 끔찍하게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꽤 잘 해내고 있었고 반에서 2등을 할 정도였습니다. 수중 훈련도 아주 간신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차가운 수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렸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겸상적혈구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나타나는 유전성 혈액 질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결국 군은 저를 훈련해서 제외시키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늘 스트레스 그 자체였습니다. 잠 못 자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오히려 제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제외되어 편안한 상황에 놓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영장 밖에서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기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150명으로 시작했던 동기들은 이제 2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공황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저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내 모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는 저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공구조사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은 사라지고 차라리 공군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겸상적혈구 질환이 저를 군대에서 내보내줄 희망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것이니 제 자존심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어려운 입대 시험도 통과했잖아. 저는 문제의 표면만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그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얼마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의병제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거의 깡충깡충 뛰다시피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훈련 성적이 아주 좋았어. 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인데 자네를 다시 훈련에 복궈시키기로 결정했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훈련이 이제 2주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고 견뎌보자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제 지휘관인 럼버그 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기쁘다. 그런데 자네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능숙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그 강인한 군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사망,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 건강 문제 때문에 도저히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겸상적혈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것을 방패 삼아 제 나약함을 숨겼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나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을 거다. 그는 제게 항공구조대에서 유학적 사유로 나갈 수 있도록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쳤습니다. 비록 위학적 제명이라는 허울을 썼지만 명백히 저는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토록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저 역시 과거에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턱걸이 기록을 세우고 수많은 혹독한 레이스를 완주하고 네이비실과 레인저스쿨의 지옥줄을 통과한 이야기만 한다면 저는 그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허풍쟁이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제가 엉망진창이었고 겁에 질려 있었고 우울하고 불안했으며 이 모든 약점을 가졌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슈퍼히어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신, 즉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숨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모든 치부를 드러낸 책을 썼을 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했습니다. 어떤 미화나 꾸밈도 없이 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제가 되었는지를 전부 담았습니다. 필터 없는 저의 생각과 기억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쾌감을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은 절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비난할 때 당신은 사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끊임없는 노력, 즉 그라인드를 통해 과거의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매일 아침 저를 단련하고
제 한계를 밀어붙이는 고통 속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제 몸과 마음에서 모든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냅니다. 저는 본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해낸 모든 일들은 사실 제가 단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구상에 발을 디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매일같이 해내면서 제가 얼마나 엄청난 의지력을 쌓아왔을지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은퇴하지 않나요?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강인한 의지력이 단지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해서 저를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의 모든 부분이 아프지만 제 의지력은 말합니다. 너는 아직 달릴 수 있다. 그러니 달려라. 달릴 수 없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20년, 3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훈련했던 많은 동료들이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포기했던 그 한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내가 어쩌면 될 수도 있었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되어야만 했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궁극적인 자산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기에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중세시대의 고문 기술자와 같습니다. 항상 당신과 싸우려 들죠. 당신이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속삭일 겁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로 가.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파악한 것처럼 당신의 뇌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뚱뚱하다고 놀림받았을 수도 있고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역경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수를 꿈꾸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당신의 성공을 위한 연료로 삼아 심판을 내리십시오. 언젠가 당신을 무시했던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 모습을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 나서는 순간,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몸은 단련했지만 마음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패배자를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왜 더 나은 몸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왜 더 나은 학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더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왜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고 야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공에는 비난이 따릅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마음속 명단에 올려놓고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친절함으로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세상에는 챔피언과 그저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12라운드 권투 시합, 11라운드가 끝난 후 코너에서 잘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제발 12라운드를 버틸 수 있기를. 하지만 챔피언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바로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의심, 불안, 불완전함, 질투 같은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당신의 마음에 신호를 보내십시오. 더 이상 나약하게 굴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십시오.